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WS 마이그레이션 특집 온라인 세미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급변의 시대, 기업 생존을 위한 디지털 전환 및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전략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WS에서 테크 에벤저리스트를 하고 있는 윤석찬이고요. 강연 중에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고토 웹이나 채팅창에 여러분이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좀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IT로 인해서 산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그러한 변화를 디지털 전환과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이 회사의 경영진이시거나 임원이시면은 아마 그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더라도 회사의 어떤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 회사의 아, 경영진과 임원들에게 이 디지털 전환과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설득을 하실 때 필요한 어떤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내에 많은 사례들 위주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비즈니스 파괴가 굉장히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 미국의 S&P 500 기업의 평균 수명을 예측한 데이터를 보면 1964년도에는 33년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2016년에 와서는 24년, 그리고 2027년에는 그게 12년으로 줄어들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많은 분들이 디지털로 변화될 거라고 임원들께서 특히 대표들께서 예측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디지털 전략을 갖고 있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또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산업의 변화는 이 IT가 어떤 산업 경쟁의 양상을 바꾸고 있죠. 기존의 전통 강자라고 하던 회사들이 이렇게 기업 수명이 단축되고 없어지고 하는 이유는 뭐 소매업이나 숙박업, 뭐 운상업, 방송산업 이런 데서 신흥 강자들이 그 디지털을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IT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나오고 있죠. 국내에서도 뭐 금융업이나 부동산업, 요식업, 교육산업 이런 부분에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기존의 산업에 있는 강자들을 같이 경쟁을 하고 또 그 부분에서 굉장히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회사 예를 들면 마켓컬리라는 회사 여러분들 잘 아시죠? 신선식품을 배송하는 그런 회사인데 새벽 배송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2015년도 첫 해에 29억 정도 매출을 했는데 2018년도에 54배가 성장을 했어요. 만 가지가 넘는 신선 상품들을 어, 새벽 배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수요 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클라우드로 사용을 하고 또 유저들의 트래픽들을 클라우드로 처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수요들을 극복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올해에는 이 물류센터 규모가 3배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잘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코로나 환경에서는 더 많은 어떤 주문과 신선식품 배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기존에 그런 식품 산업이나 아니면 일반 그냥 그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될 수가 있겠죠. 기존의 그 산업에 계신 분들한테는 사실 변화의 정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죠. 굉장히 뭐 산업의 변화가 그렇게 높지 않고 또 기업이 하는 일 자체도 그렇게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외부의 변화가 그렇게 잘 느껴지지도 않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 IT의 변화는 항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 그 기업에 있는 분들은 이런 변화의 정도가 낮다 보니까 어떤 뭔가를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긴 시간과 큰 투자가 필요한 프로젝트를 주로 선호하게 됩니다. 뭐 약 1년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주 좀 눈이 높죠. 좀 이거 진짜 잘해야겠다. 뭐 오랜만에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각종 이슈 증가에 어떤 위기가 있지만 마지막에 이제 일정이 쫓기게 만들어서 출시가 또 아쉽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도 또 이제 이게 뭐 바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될 수는 없고 좀또 긴 기간에 또 큰 프로젝트가 다시 또 실행이 되고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큰 변화가 어,
에 따라서 움직일 수 없고 이렇게 작은 변화들을 이렇게 계속 쫓아야만이 빠르게 실행할 수 있고 또 이런 IT의 변화에 의해서 시장의 요구가 다양한 곳에 맞춰서 우리가 움직여 나갈 수 있고 경쟁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큰 교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디지털 전환, 그러니까 다른 IT의 어떤 파괴적 혁신자들하고 싸우기 위해서 기존의 전통 산업의 강자들이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해왔나를 보면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미. 지금 이제 2020년인데 5년 전에 저희 AWS에서 리인벤트라고 하는 매년 큰 행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기업들이 와서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그 발표를 보면은 5년 전 얘기인데 진짜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벌써 이때 발표하기 전에 2, 3년 전부터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This cloud and AWS movement are very much about giving builders freedom and control over their own destiny. It's about giving them hope that if they come up with an idea either individually or as a group, they can really change their business. Most of you know Capital One as a credit card company. Fewer, however, realize that we're also a founder-led 20-year-old technology company and the nation's largest digital bank. We can deploy some of our most critical production workloads on the AWS platform. Our use of AWS is enabling us to reduce our data center count from 8 in 2014 to 5 by the end of 2016 and down to 3 we project by the end of 2018. And of course, security is critical for us. So we work closely with the Amazon team to develop a security model which we believe enables us to operate more securely in the public cloud than we can even in our own data centers. GE is undergoing one of the largest and frankly most important transformations in our 140-year history. AWS has been working with us for the past 4 years and has become one of our trusted partners. We're going to migrate over 9,000 workloads into AWS over the next 3 years. We're going to go from 34 data centers to 4 data centers. We intend to move over 60% of our global workload into AWS. For us, this is no longer an experiment. It's no longer a test. It's no longer something that we talk about being probable. It's inevitable. AWS is our trusted partner that's going to run our company for the next 140 years. So the BMW Group is the leading manufacturer of premium automobiles and the leader also in mobility services. And we have produced the first time more than 2 million cars in 2014. We are also investing in new cloud-based solutions such as AWS. We basically collect anonymous sensor data from all our onboard sensors. We upload them to the cloud services. With the help of services such as Elastic Beanstalk, S3, or SQS, we were able to cope with these requirements at a very efficient cost base. I want to spend a little time talking about John Deere and what we're doing. This 30-ton equipment system is guided by GPS to an accuracy of about 3 centimeters as it goes through the field at 10 miles per hour. At the same time, all that machine and high-definition agronomic data is streaming to the AWS cloud to be viewed and managed off the machine. So now, not only can the operator see the performance real-time of the machine system and the agronomic inputs, but so can the remote farm manager. 네,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뭐 벌써 5년 전에 이미 그 캐피탈 원이라는 은행과 그다음에 GE 그리고 전디어, BMW 이런 회사들이 벌써 데이터 센터를 이동을 하고 워크로드를 다 클라우드로 옮기겠다고 하는 것을 이제 선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굉장히 7, 8년 이상 전부터 나왔던 그런 이야기고요. 그 금융이나 자동차, 제조,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 테스트부터 해서 신규 프로젝트, 뭐 데이터 분석, 그리고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다 클라우드로 이전을 하는 것이 뭐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뉴노멀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국내에서는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AWS가 처음에 이제 국내에 들어왔을 때가 대략 한 2012년, 13년도쯤이고 그때는 주로 이제 스타트업이나 게임 회사들이 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금융회사들이라든지 미디어 인터넷이라든지 엔터프라이즈 기업들 그래서 수만 개의 그런 기업들이 AWS를 통해서
디지털 전환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걸 도와주는 이제 수백여 개의 우리나라의 뭐 컨설팅 기술 파트너 생태계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의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많은 기업들이 또 이렇게 여기에 디지털 전환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엔터프라이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 LG 같은 글로벌 기업이죠. 사실 국내 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뭐 대한항공 같은 회사들이 이미 클라우드로 전환을 했거나 전환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국내 뭐 방송국이라든지 금융회사, 신한금융이라든지 롯데 이런 것도 기존의 클라우드로 전환을 해서 많은 부분에서 비용 절감과 그리고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들을 잘 구현하는 부분을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그러면 디지털로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럴 동안 디지털 전환하는 그런 성공한 기업들의 어떤 패턴들이 있는지를 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디지털 기반 그 전환의 큰 장점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일단은 그큰 기업일수록 그 실험이 진짜 힘든데 이런 것들을 이제 낮은 비용으로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요구 사항에 충족하는 진짜 다양한 기능들을 클라우드가 제공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딴 데 신경을 쓰던 그런 부분을 제거하고 진짜 우리의 핵심 비즈니스에 집중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만들어진 것들을 전 세계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 빠르게 확장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성공하는 그런 패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혁신을 위한 실험이 진짜 잘 되어집니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바로 실험을 해보고 안 되면 실패하면 바로 또 피드백에 따라서 다시 혁신을 하고 하는 이런 사이클이 잘 돌아가는데 이 아까 뭐 보신 그 AWS의 CEO인 앤디 제시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발명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실험을 많이 해야 된다. 근데 그 실험의 실패 비용이 높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낮은 실험의 실패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클라우드입니다. 그 낮은 비용에 빠른 실험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은 사실 되게 큰 기업들은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선행 투자가 필요한데, 클라우드는 어떻습니까? 그냥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기 때문에 실험 비용이 일단 절감이 되죠. 그리고 인프라를 투자하고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죠. 뭐 몇 개월 이상 뭐 서버 구매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뭐 서버 세팅하는데 몇 초면은 자원을 가동하거나 바로 완전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민첩하게 그 자원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큰 실패가 일어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거기에 따른 다른 아이디어들을 테스트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런 이제 아이디어 테스트를 하기 위한 투자나 아니면 시간을 줄임으로써 작은 아이디어 실험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겠습니다. 뭐 해외 글로벌 사례 중에 가장 이제 좀 대표적인 실험을 아주 잘하는 그런 중에 하나가 3M이라고 이제 제조 우리가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회사 팀들이 직원들 모여갖고 사내 글로벌 해커톤을 했어요. 그래서 600명 이상이 뭐 3일간 해커톤을 해가지고 나오는 70가지 아이디어들을 AWS 기반으로 테스트를 하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이제 실제 제품에 반영하는 그런 어떤 걸 해보고 있습니다. 아마 뭐 해커톤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IT 기업들이나 작은 스타트업들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제조기업들 사실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3M 이런 걸 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2020년에 3M은 아예 AWS를 그 프리퍼드 클라우드 그 공급자로 선택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국내에서도 그 현대카드가 그 디지털 사업부 내에서 빠른 실험을 가능하게 하는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기초적인 코딩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그 조직들이 실제로 뭐 해커톤 같은 걸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를 빠르게 피봇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걸 하는데 여기서 만들어진 결과가 이제 피코 앱이라고 해서 카드 데이터 기반의 한 패션 추천 앱 같은 겁니다. 사실 뭐 카드사가 뭐 상품 추천 앱 같은 거 만든다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상품 기존의 카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제 실험을 해볼 수 있게 돼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필요한 영역에 적재적소에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구사항에 충족하는 기능을 클라우드가 많이 제공을 해준다는 겁니다. 사실 그 여러분들이 큰 회사에 있으면 어떤 도구를 구매하거나 뭐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 그 예산이 제한적이잖아요. 물론 뭐 작은 회사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한데 AWS는 굉장히 진짜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기능들 언제든지 그냥 갖다 쓰면 되고 그냥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면 되니까 그 예산을 굳이 미리미리 확보해가지고 이게 이제 오랫동안 설득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점이 장점이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같은 고급 도구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뭐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인하우스 솔루션을 잘 만들 수 있지만 뭐 제조회사들 IT 역량이 이렇게 좀 부족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이런 도구를 쉽게 사용하기 어렵고 아니 뭐 SI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좀 비싼 소프트웨어를 사야 된다거나 이렇게 장비를 사야 된다거나 하는데 조금 더 쉽게 이제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의 뭐 규모에 따라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것도 좀 어렵죠. 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도 그렇고 수집하는 것도 그렇고 IT의 기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경우가 아닐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데이터 레이크라고 해서 아마존에는 이제 아주 무제한의 그 저장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때려 붓기만 하면 나중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언제든지 갖고 와서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AWS에는 그 뭐 가상 서버나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런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요. 관리 기능, 모바일 앱 기능,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계학습, 데브옵스, 분석, 앱 서비스,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등 약 한 175가지가 넘는 서비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서비스 기능이 있으면 AWS 서비스 다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고르거나 아니면 그 중에 몇 개를 잘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공지능을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30여 가지 이상의 기능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검색 추천부터 해서 음성 합성, 사물 인식, 그리고 뭐 사기 탐지, 챗봇, 자연어 처리, 콜센터, 감청 분석 이런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들을 서로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WS에는 이제 아주 그 제일 밑단에 고급 연구자들을 위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딥러닝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이나 장비들, GPU 장비들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제공해주는 레이어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것을 갖추지 못한 회사들, 뭐 연구 자원이나 인력들이 없는 경우에는 아마존 세이스 메이커라고 그래가지고 데이터 라벨링부터 해갖고 추론, 모델 훈련, 개발, 해석, 배포해서 서비스 하는 데까지 필요한 모든 과정들을 이제 한 방에 해주는 완전 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개발자라고 해도 조금의 어떤 지식만 가지면은 기존에 있는 그 딥러닝 모델이나 인공지능 기계학습 모델을 활용을 해가지고 좀 더 여러분들한테 딱 특화된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배포하는데 굉장히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고요. 뭐 굳이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미지 분석이나 음성 분석, 텍스트 분석, 예를 들어서 뭐 기계 번역이라든지 검색이라든지 챗봇 또는 추천, 예측, 뭐 사기 탐지, 뭐 코드 리뷰, 뭐 콜센터까지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이렇게 API로 AI 서비스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그 일반적인 기능들이 AI 서비스 기능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이제 유즈 레이어를 활용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AWS 기반으로 수만 개의 회사들이 지금 뭐 아이콘이 진짜 많죠. 엔터프라이즈부터 스타트업까지 진짜 다양한 기업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뭐 예를 들어 텐서플로우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를 클라우드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오픈소스용 딥러닝 프로젝트인데 85%의 프로젝트가 AWS에서 운영이 되고 있을 만큼 그 AWS 기반으로 AI 도입을 진짜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G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의료 영상 같은 거 디지털 의료 분석을 할 때 방사선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그거에 의해서 어떤 병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측할 때 세이즈메이커라는 것을 통해서 처방이나 판단에 도움을 주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이제 인공지능이나 AI 머신러닝 어떤 인지니어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쉽게 그 이미지 장치를 연결해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수집을 하고 그걸 이제 서비스로 제공해주고 있는 사례가 있고요. 또 한국에서도 이제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되게 이제 운전자들이 자동차를 탔을 때 운전 지원해주는 그런 전장 장치들 있잖아요. 네, 그런 장치들 뭐 감지, 자동 제동 시스템,
그다음에 뭐 차선 이탈 경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렇게 차를 타면 얼굴을 인식을 해가지고 누군지를 파악한 다음에 예를 들어 시트 위치나 아니면은 뭐 미러 사이즈나 아니면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아마존 레코그니션이라고 하는 저희 얼굴 인식, 그다음에 사물 인식 서비스가 있거든요. AI 서비스. 그래서 기아가 이걸 통해서 손쉽게 만들어서 프로타입을 이제 해본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걸 이제 보여드리면은 이 GS 칼텍스라고 하는 정유 회사인데 그 정유소에서 주유소에서 차가 들어왔을 때 이 차가 주유를 하는지 아니면 세차를 하는지를 봐가지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마케팅을 하는 그런 어떤 맞춤 마케팅을 하는 그런 부분도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이제 AWS 이제 세이지메이커 같은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GS 칼텍스는 사실 뭐 IT 역량이 이렇게 높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좀 손쉽게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함으로써 진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정말 핵심적인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인프라 구축, 그 운영에 들어가는 시간들을 다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하면 사실 인력과 비용이 어느 정도 세이빙이 되겠죠. 그러면 회사들이 그걸 가지고 뭐 그냥 인마이 포켓을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남는 비용을 다시 신규 프로젝트에 투입을 해서 진짜 우리 비즈니스 핵심이 뭔가를 보고 또 그런 부분에 필요한 어떤 그 교육을 통해서 인력 그 어떤 수준이나 우리 회사의 어떤 역량을 좀 상향 평준화시키는 일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돈이 사실은 많이 없잖아요. 그 기존 사업 운영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좀 어떤 비용적인 어떤 축적도 가능한 그런 부분이 클라우드를 통한 디지털 전환의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비용 절감을 한다고 하면 클라우드에서 그 기존 온프라미스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 클라우드로 옮긴다고 할 때 그 비용 절감이 막 바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되게 이제 처음에 클라우드 전환을 이제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기존 온프라미스 환경과 바로 이제 그거를 이제 클라우드 옮겨쓰려고 할 때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차이가 안 나지 않지만 일단 옮기고 나 리프트 앤 시프트라고 하죠. 바로 있는 걸 바로 옮기고 난 다음에 어, 이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 됩니다. 그 트래픽 기반의 뭐 가상 서버 리사이징도 해야 되고 우리한테 딱 맞는 뭐 CPU 메모리가 얼마인지를 체크하고 그다음에 또 비용도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서버는 계속 쓸 서버다 그러면 예약을 해서 쓰거나 그래서 비용을 절감을 하고 또는 뭐 아주 짧은 시간 쓸 거다 그러면 스팟 인스턴스를 통해서 뭐 70% 80% 이상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또 그걸 계속 이제 개선하고 순환하는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아키텍처에 딱 맞는 최적화된 가상 서버 환경을 만들면 이제 기존 온프라미스보다 굉장히 많은 비용 절감을 하고요. 그 다음 단계로 AWS가 제공해드리는 완전 관리 서비스를 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스토리지의 어떤 양을 예를 들어서 클래스를 바꿔가지고 자주 쓰는 거랑 안 쓰는 걸 분리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서버를 아예 그냥 서버리스 아키텍처로 바꿔서 진짜 실행한 만큼만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하면은 진짜 이렇게 서버로 운영하는 것보다 더 싸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게 되면은 기존에 우리가 온프라미스에서 리프트 시프트 한 다음에 더 많은 비용들을 이제 절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최적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이제 롱텀하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총소요 비용은 정말 짧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그 자동차 오프라인 딜링하는 해주는 이제 에드먼드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서 뭐 퍼실리티 운영이나 연결 하드웨어 뭐 처리하는 거 빌드하고 또 하드웨어라는 게 계속 이제 한번 올려놓으면 그냥 계속 아주 영원불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드디스크가 나갈 수도 있고 CPU가 나갈 수도 있고 그걸 교체하는 비용들을 다 해봤을 때 그거를 이제 클라우드로 옮겼을 때 5년 동안 이제 뭐 거의 70% 가까운 비용을 세이빙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결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클라우드라는 것이 한번 시작을 하면 일종의 그 간성처럼 이렇게 쭉 가면서 비용이 절감이 되고 우리가 계속 그거를 최적화하는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비용은 그냥 돈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짧은 시간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느냐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게 핀나라고 하는 이제 미국 여러분들 미국 주식을 하면 이거를 주식 매매 검증을 해주는 우리나라로 치면 증권거래소 같은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어떤 특정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뭐 금융 우리가 프로젝트 같은 거 하면 뭐 1년 가까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3개월 만에 완료한 그런 케이스도 있고 코카콜라가 이제 음식 성분 분석을 하는 어떤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시스템을 AWS에 있는 서버리스 기반으로 옮겼더니 36시간 걸리는 게 10초로 단축됐다. 이런 이제 거 있습니다. 굉장히 거짓말 같은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LG 같은 경우는 IoT, 글로벌 IoT 플랫폼, 여러분들 스마트띵이나 이런 거 구축할 때 필요한 비용들을 80% 이상 절감한 경우도 있고, 게임은 좋아하시잖아요. 펍지 같은 경우도 300만 이상 동시 접속을이나 10배 트래픽 같은 걸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클라우드의 어떤 장점이라는 게 단순히 돈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절약해 준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또 영역 중에 하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넷플릭스를 많이 보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영상들을 많이 보시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AWS 올인,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는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없고 AWS 위에서만 돌아가는 그런 아주 유명한 서비스죠. 근데 이 회사도 뭐 2008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6년도까지 건 10년간 이동 전차로 이전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AWS 사용합니다만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도 이 사용자의 트래픽이 40% 이상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유례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AWS에 있는 그런 클라우드가 제공해주는 확장성 그리고 밀접성, 유연성에 따라 가지고 손쉽게 뭐 장애 없이 지금 사용자들의 영상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자기네 비즈니스에 진짜 특화돼서 그 핵심 비즈니스를 잘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런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핵심 비즈니스 만들어서 운영을 한 거를 글로벌에 우리가 제공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렵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원래 글로벌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어, 넷플릭스도 한국에 진출하려면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국 직원도 뽑고 한국의 데이터 센터가 어떤지도 상황도 보고 이래야 될 텐데 여기에 필요한 많은 시간들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중앙에서 손쉽게 이제 해결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존 인프라 환경에서 어떤 새로운 시장이나 고객 환경이 제한되죠. 기존에 내가 미국의 어떤 개발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한국에 가져가려고 하면 뭐 한국에 있는 뭐 어떤 시스템이나 또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 이런 것들이 좀 제약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를 만들어 놓으면 AWS 클라우드 만들어 놓으면 그냥 전 세계에 있는 24개 이제 리전과 여기 바로 이제 그냥 배포만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손쉽게 가능하고요. 또 고객 경험 향상의 피드백이나 이런 것도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일관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AWS가 갖고 있는 뭐 진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리전이 있고 그 리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접근하기 위해서 제공해드리는 물리적인 어떤 데이터 센터들의 모임이고요. 그 리전 안에는 가용 영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를 뭐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HA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아주 손쉽게 여러분들 애플리케이션들이 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이터 센터의 그룹이 가용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리전 같은 경우 2016년도에 두 개의 AG로 시작을 해서 작년에 이제 세 개의 AG로 확장이 됐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제 뭐 로컬 존이라고 해가지고 좀 머리가 거리가 긴 곳에 별도의 AG를 두고 서비스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최근에 5G라고 해가지고 5G 망 사용자들 가까운 곳에 AWS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AWS 서비스를 배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애플리케이션들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웨이브랭스 파트너를 만들었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이 선정이 돼가지고 아마 하반기에 저희 웨이브랭스 서비스가 런칭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전 세계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가 있거나 여러분들의 사무실에서 직접 AWS의 전용선을 연결해가지고 쓸 수 있는 97개 다이렉트 커넥트 로케이션이 있고 또 컨텐츠를 만약에 제공을 한다고 하시면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그러니까 CDN을 제공해주는 팝이 전 세계 216개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4개가 있고 그다음에 엣지 로케이션이라고 해서 엣지가 있고 그래서 사용자들이 좀 더 빠르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제 아마존이 자체적인 그런 네트워크망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뭐 이커머스 회사, 클라우드 회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네트워크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망이든지 간에 리전 간의 이런 전용망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데이터를 이동하거나 또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 전 세계 굉장히 많은 매장이 있잖아요. 그 매장에 어떤 뭐 전체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 이런 AWS를 사용을 해가지고 시간당 50만 건 이상의 주문 처리를 하고 또 어, 그 다국적 배달 파트너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맥딜리버리 해주는 그런 어, 파트너들을 다 연동을 해가지고 구현하는 게 있어갖고 굉장히 손쉽게 크라우드를 위해서 제공을 했고 이게 아이디어에서 개발하는 데까지 4개월 만에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거죠. 모바일 앱으로 우리가 햄버거를 주문하는데 필요한 어떤 서비스를 구축하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뭐 한국의 예를 들면은 한국의 코웨이라고 하는 이제 뭐 정수기나 공기청정기를 만들고 있는 제조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공기청정기가 해외 수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해외 수출할 때 이 서비스가 보면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IoT 서비스로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제공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국내에 있는 뭐 사용자들이 어떻게 뭐 운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해도 해외 같은 경우는 손 쉽지 않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거기 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를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또 IoT 플랫폼을 AWS 기반으로 만들어 가지고 바로 빨리빨리 배포하고 기능 사용자들의 어떤 요구를 함으로써 이 매출이 진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 IT가 뭐 없으면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잘 쓰지 않잖아요.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 코웨이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 기반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 제조 제품들을 배포해서 성공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조 기업들 또는 뭐 유통기업들, 그래서 전통산업이라고 부르는 그런 회사들이 이렇게 뭐 아주 긴 시간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또 이런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이 클라우드를 어떻게 좀 잘 사용해 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런 그 클라우드 디지털 전환을 이루어야 되겠다. 우리 회사 이런 아이디어들을 빨리 진짜 클라우드를 통해서 구축을 해야 됐다고 할 때, 그럼 어떻게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게 좋을까? 오늘 오후 이 시간에 분야별로 또는 솔루션별로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뭐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프로세스 부분이라든지 이제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 그 회사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조금 좀, 요 시간에는 좀 큰 틀에서 알아볼 텐데요. 내게 이제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 먼저 좀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알아보고, 뭐, 리로케이트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바로 클라우드로 옮기기는 뭐 하니까,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해가지고 클라우드로 연결해주는 방법. 또 리호스팅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리프트 앤 시프트라고 해서 그냥 있는 시스템을 바로 클라우드로 바꾸는 방법. 리플랫폼이라고 해서, 이제 옮길 때 조금 구조를 바꿔갖고 옮기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요거 이제 조금 그 뭐 리로케이트, 그다음 리타이어, 리테인, 그리고 리호스트, 리플랫폼, 리팩토링, 그다음에 리퍼처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존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를 이전하는 방법을 보면은 대개 리호스트 또는 리플랫폼을 사용을 해요. 그냥 있는 시스템을 바로 클라우드로 옮기거나 아니면 옮길 때 운영체제 플랫폼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음, 그 리눅스 유닉스를 쓰고 있으면 리눅스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DB를 예를 들어서 뭐 오라클 쓰고 있었으면 뭐 포스크리 SQL이나 아니면은 마이스큐엘을 옮긴다거나 이런 어떤 작업들을 해가지고 이제 옮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다른 부분들은 조금 그게 많지 않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게 아주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클라우드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도 유닉스에서 리눅스로 일부 변화를 통해서 14개월 만에 600개 이상의 클라우드를 이전했고 뉴스 코퍼레이션도 56개 데이터 센터를 6개로 통합해갖고 바로 클라우드로 이전해서 뭐 1억 달러 이상의 비용도 절감을 했고요. 가디언 같은 경우에도 뭐 18개월 동안 1200개 인스턴스로 이동을 했고 에너리라고 뭐 이탈리아의 전력회사인데 여기도 이제 5,500개가 넘는 가상 서버를 이전을 했죠. 아까 이제 그 캐피탈 원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데이터 센터를 뭐 8개에서 4개로 줄이고 그리고 GE도 34개에서 4개로 줄이고 60% 이상의 9,000개의 워크로드를 AWS 옮기겠다. 몇 년 안에 옮기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 AWS 클라우드 이전을 진짜 빠르게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 공격적인 클라우드 이전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뭐 비용 절감이라든지 개발 생산성이라든지 그리고 운영 탁월성 우리가 좀 더 그 서비스를 잘 운영할 수 있는 탁월성 그리고 비즈니스의 민첩성 이런 것들이 바로 확보가 되는 겁니다. 네.
아주 먼 시간에 뭐 한 4, 5년 후에 이렇게 확보되는 게 아니라 바로 1년부터 해서 바로 효과를 바로 볼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저희 AWS의 앤디 제시 CEO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기존에 이제 뭐 전통 산업이나 기존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마이그레이션을 성공하는 회사들을 보면은 되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고위 임원들의 리더십과 신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임원들이 우선은 이걸 확신하게 믿어야 됩니다. 네, 임원들이 클라우드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 회사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이미 클라우드로 갔어요. 그래서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회사의 임원들이 있으시면 진짜 이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임원이시면 진짜 가야 된다라고 확실한 신념을 갖고 밀어붙여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설득을 해야 되는 위치시면 저를 초청하시든지 어떻게 갖고 그런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거는 좀 바텀업보다는 탑다운의 그런 공격적 목표를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직원들이 기존에 전통 기업에 있는 직원들이 쉽게 그런 어떤 신기술에 대해서 이 동기를 부여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런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잘 하는 회사들이 실제로 클라우드도 마이그레이션도 잘하더라. 이게 저희 CEO의 어떤 그런 생각이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하냐면 초기에 그 CEO의 어떤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서 다양한 분야에 있는 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클라우드 혁신센터라고, 클라우드 센터 오브 엑설런스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구성을 해요. 근데 이 조직은 각 분야별로 이제 중요한 엔지니어들,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모아서 그 회사 내 각 IT의 영역에 필요한 어떤 부분들을 클라우드로 어떻게 옮길 건지, 무엇을 옮길 건지, 어떻게 옮길 건지를 일종의 해주는 태스크 포스 팀 같은 거죠. 되게 이런 것들이 먼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L전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클라우드 센터라고 하는 것을 초기에 만드셨어요. 되게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SI 업체들이 이런 거를 해주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그 회사 내에 직접 이런 클라우드 센터를 구축을 만들어서 그 조직들이 어, 기존의 IT 회사 내 IT들을 분석을 해서 어떤 형태로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옮길 건지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부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회사 내에 내재화된 인력들을 데리고 예를 들어서 IoT 플랫폼을 이동할 때도 보면 이제 이 클라우드 센터 직원들이 같이 그 IoT 분야 부분에 있는 가전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개발해서 운영을 했다라는 그런 어떤 사례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운영을 하고 아무리 이제 CCOE 같은 조직이 있다고 해도 기존의 현업일이 움직이지 않으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의 그 업무 구조들은 어떠냐면은 되게 이제 그 일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그냥 조직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AWS가 이제 아마존이라는 회사의 어떤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하냐면 굉장히 작은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 팀들이 독립적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의사결정 그팀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걸 저희가 투 피자 팀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투 피자 팀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피자 두 판으로 점심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의 작은 팀을 만든 다음에 그 팀한테 전체 의사결정 권한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팀들이 뭐 예를 들어서 IT 서비스 운영한다고 해도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 클라우드가 있으니까 클라우드가 진짜 많은 비용들을 줄여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라는 것이 기존에 어떤 팀을 만들어서 뭐 일을 했다고 하면 일을 기반으로 해서 팀이 나눠지고 그래서 그 작은 팀들이 뭔가 좀 업무 가치에 집중을 하고 효율성을 향상시켜서 투자도 바로 예측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자율성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팀 중심 문화부터 업무 중심 팀으로 그다음에 시스템 프로세스 기반에서 제품 중심으로 팀 간의 높은 노정성에서 빠른 자체 의사결정으로 그리고 뭐 팀바팀 부바부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표준적인 업무 방식으로 바꿔서 큰 프로젝트가 아니라 작은 프로젝트가 전사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문화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없겠지만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뭐 회사 내 어떤 IT를 다 클라우드 옮겼을 때
각각 분야 서비스들을 직접 자기가 의사결정해서 클라우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기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또 기존의 조직대로만 운영하면은 이게 바로 운영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클라우드로 전사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노베이션 빌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노베이션 빌더라고 하는 거는 전 직원들을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교육을 해가지고 방법론이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또 CCOE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회사 내 직원들이 클라우드를 빠르게 배워서 익혀가지고 그 기존에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좀 더 능동적으로 다른 IT의 힘을 빌리거나 아니면 다른 외부 회사의 힘을 빌리지 않고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앞장서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 여러분들 아주 좀 유명한 그 코네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법칙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팀의 구조 또는 팀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의해 가지고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스템이 여러분들이 아키텍처 디자인하고 뭐 시스템 구축하고 만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회사 조직의 그냥 투영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조직이 바뀌지 않으면 시스템이 혁신적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초기에 그것들을 잘 몰라서 초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타이트한 모노리틱 아키텍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한 팀, 그 전체 개발팀이 한 플랫폼에 붙어갖고 이렇게 큰 통으로 된 애플리케이션에다가 이렇게 배포하고 기능을 배포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검색하고 있는 팀이 이 장바구니 팀이 만들어가지고 그 장바구니 개발하는 개발자가 고칠 때까지는 검색 배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기능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배포가 안 되고 시장 변화에 굉장히 늦게 대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02년도에 어떻게 했냐. 팀을 다 쪼개가지고 아까 만든 TP2 피자 팀을 만들고 각자의 팀들이 각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아마존닷컴을 바꿨습니다. 이걸 이제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라고 하고 현재는 이거를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부릅니다. 지금 현재 그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아키텍처 맵이 아마존닷컴의 아키텍처 맵이거든요. 2014년도에. 지금 이 점점 하나가 아마존의 닷컴에 있는 모든 서비스 하나를 나타내고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그, 그 아키텍처 맵이거든요. 그 수천 개의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수천 개의 투피자 팀이 있어서 각각의 서비스가 독립적으로 서로만 운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 여러분들이 가면 첫 화면에 딱 보면 그냥 화면이 하나 딱 있으니까 그냥 애플리케이션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첫 화면에 수백 개 이상의 그 서비스가 호출이 돼가지고 모여갖고 하나의 화면이 만들어집니다. 수백 개 팀들이 만드는 것들을 API 호출해가지고 서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직의 어떤 모양이 이 아키텍처의 모양으로 바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각자의 팀들이 만든 이 서비스들을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해서 최근에 이런 회사들의 도입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거를 운영을 하려면 각자 팀들이 각자 서비스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클라우드로 옮겨왔다고 해도 뭐 서버 관리부터 해가지고 데이터 뭐 이제 분석 처리, 모니터링 이렇게 하는 것들은 여전히 팀에 그 맡겨져 있는데 과거에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것을 그냥 리프트 앤 시프트를 할 때 필요한 뭐 EC2에다가 바로 다 옮긴다거나 이렇게 했는데 그것들을 조금 더 이제 고객들이 이거 기능은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AWS 해주세요. 그래서 백업이나 패치나 OS 패치나 아니면 뭐 데이터 저장이나 보안이나 이런 문제들은 해결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걸 매니지드 서비스를 만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EC2 가상 서버다 그러면 그거를 매니지드가 뭐 일러스트 빈스톡이나 그다음에 컨테이너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서버를 띄우는 건 여전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서버리스 서비스가 많아지고 있어요. 이 서버리스는 아예 고객들 눈에는 서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서버가 없는 건 아니죠. AWS는 그 서버 위에서 뭔가 컨테이너든지 아니면은 가상 머신 작은 마이크로 VM을 띄워서 처리를 하고 있지만 이 서버리스 서비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컴퓨팅에서부터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분석, AI까지 서버리스 서비스를 제공해 주니까 사실 그 각 팀들이 해야 될 일들이 진짜 많이 줄고 아주 이렇게 손쉽게 관리하고 그냥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고 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버리스 기반으로 서비스 확장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많은 회사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톰슨 로이터 같은 경우는 연구 데이터들을 검증하는 회사인데
초당 4천의 분석 처리를 할 수 있고,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도 4시간 50회 이상 배포를 할 수 있고, 또 익스피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람다 함수를 처리를 12억 건 매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미지 처리를 한다거나 이미지를 뭐 서버 별도 없이 뭐 운영할 때 필요한 어떤 기능들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그 조직들에서의 그 변화를 통해 가지고 아키텍처의 변화까지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존에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할 때 조직적인 측면에서 좀 또 기업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제 변화했는지 이런 부분을 알아봤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AWS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과 디지털 전환을 도와줄 수 있는지 몇 가지 솔루션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AWS는 진짜 여러분들 고객들을 위해 진짜 다양한 지원 채널이 있습니다. 이제 아마존이라는 회사 자체가 고객 중심, 커스텀 옵세션 회사고 고객들의 피드백을 듣고 고객들을 도와주는 일이 진짜 회사의 중요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AWS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진짜 많은 기업들이 있고 고객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담당자들을 다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어사인되어 있는 어카운트 매니저가 솔루션 아키텍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AWS 쓰고 계신데 여러분들의 어카운트 매니저나 솔루션 아키텍트가 누군지 모른다. 그럼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뭔가 여러분들이 컨택을 해가지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전담 그 AWS 서포트 고객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그게 디벨로퍼 수준이든 비즈니스 좀 엔터프라이즈 수준이든 수준에 따라 가지고 비용을 조금 더 내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WS 커뮤니티도 있고요. 그래서 AWS 유저 그룹에서 지금 페이스북에 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대화하고 원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아까 제가 초기에 소개해드린 APM 파트너, AWS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시스템 통합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 파트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수백 개가. 그래서 파트너를 통해서 AWS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부분도 트레이닝, 서티피케이션 부분에 교육 과정이나 자격증 또는 이제 인프라 운영 관리 툴들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다각도로 활용하시면 좀 쉽게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임원의 의지와 그다음에 또 탑다운의 그 어떤 목표와 그리고 직원들의 교육 진짜 필요하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은 기업들이 이 교육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삼성전자부터 LG전자, 아까 대한항공 이런 기업들이 온라인 교육부터 해서 전문 강사 교육 와서 하는 교육들 그리고 직원들 자격증 따도록 AWS 관련 클라우드 좀 자격증 따도록 해주는데 동기부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프로그램 진짜 중요하다는 거 저희가 많이 제공해드리고 있다는 부분도 네,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개발자 하시면 온라인에서 무료로 교육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해 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 아마존의 그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아까 제가 투피자 팀도 소개해드렸는데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혁신을 하고 싶다. 회사 내 문화를 좀 바꾸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AWS 디지털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존에서 갖고 있는 고객 중심 문화, 워킹 백워드 문화 이런 것들을 기업 내에 이제 직접 실습을 해볼 수 있고 또 그 고객들의 어떤 현장에 가가지고 저희가 그런 워크샵을 진행을 하면 그 나온 아이디어들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도출을 해서 프로타입도 만들어서 실험적으로 이제 해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어떤 가정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분들 임원이시거나 아니면 대기업인데 이런 그 아마존의 혁신 문화를 회사 내에 좀 이식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문의를 해봐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볼테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Perfect is the enemy of good enough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벽하게 하는 거는 진짜 그냥 잘 할 수 있는 거에 적이다. 우리가 뭐든지 완벽하게만 하려고 하면은 잘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같은 거 이전할 때 보면은, 이거는 뭐 될까? 이거는 될까? 비용은 어떨까? 뭐 보안은 어떨까? 뭐 종속되진 않을까? 뭐 이런 걸 이제 막 다 재고 있으면은 완벽하게만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도 추적도 받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뭔가 변화해 가면서 우리가 완벽하기보다는 good enough, 충분히 좋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런 마음으로 클라우드도 대하고 디지털 전환도 대하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 코로나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 이거는 막 클라우드 진화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대세가 됐다. 지금은 이제 재택근무나 아니면 온라인 교육이나 온라인 미팅이나 이런 거나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국내외적으로 이미 클라우드 전환이나 디지털 전환을 했고 그런 부분들의 어떤 다양한 사례와 또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완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몸을 맡기고 충분히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더 이제 자세한 어떤 뭐 고객 사례들을 알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이런 저희 임원들이 직접 올려온 고객들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해외 유명한 골드만삭스나 브라이존이나 폭스바겐 같은 그런 엔터프라이즈 기업들, 국내 같은 경우 삼성전자나 고웨이나 롯데 이런 회사들의 임원들이 어떻게 자기네들이 변화하고 혁신하고 있는지를 올려놓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꼭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첫 시간입니다만은 여러분들 좋은 그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발표 자료하고 녹화 영상 나중에 추후로 이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링크들이 많은데 좀 잘 따라서 보시고 이제 뭐 못 보신 분들도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 행사 요 시간 끝나더라도 이제 뭐 오전, 오후 계속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세션에 꼭 많이 참여해 주시면 또 감사하고 또 피드백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